네, 보시죠. 45쪽입니다. 그러니까 책 45쪽이고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셨죠. 그러니까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부주로 정해진 사람은 이제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답답하다고요. 그러면 빨리 시행자가 사업을 해야죠. 죄송합니다. 이걸 지우고요. 네, 그 설명을 한두 가지 더 붙이고 가면. 자, 보시죠. 여기 이제 땅 주인이 있습니다. 여기 땅 주인은 건물을 못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기다리는 건 뭘 기다리고요. 그러니까 빨리 사업하기를 기다리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가 결정됐고 곧 보실 내용으로 두 번째 계획,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정해지면, 그러니까 실시계획 설계도가 확정되고 나면 그러니까 시행자가 다 부지를 매수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땅 주인 A라는 분은 이제 그 시행자가 사가니까 이제 돈 받고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새 땅을 알아보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사업하는, 그러니까 그 결정되고 사업 착수하기 전까지는 지금 사가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굵은 3번 2년 미집행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가공 개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고요. 2년 동안 착수하지 않았다고요. 시설 결정해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요. 즉 관청에서도 언제 할지 가늠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또 아니면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몇 단계에 포함됐다고요? 2단계에 포함됐다는 거죠. 몇 년 뒤에나 봅시다.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사업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 맘대로 지을 수는 없고 허가를 받아서 사업할 때까지만 좀 씁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없던 거 새로 올리는 걸로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공작물을 올릴 수 있고, 개축, 재축은 건축법에서 보겠습니다만 개축, 재축은 면적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개축, 재축은 결국 뭐냐면 내부 수리 중과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2년 미집행이고 1단계 밀집행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허가받아 가공개재할 수 있다. 이건 이미 있던 기존 건축물이고 새로 올린 건 뭐예요? 가설 건축물, 공작물이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시행자가 다 돈 주고 사가야 된다. 그럼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사업한다고 하면 누구 부담으로 철거하고요.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하게 됩니다. 사업할 것 같으면 이제 사업하기 전에 알려줘야죠. 자, 이제 사업할 겁니다. 사업할 때까지만 좀 쓰기로 한 거죠. 이제 걷어내세요. 얼마 전에 알려주고요. 3월 전에 알려주면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이 있고요. 이 표면 다 된 거고요. 그거 전체에 대한 문장입니다. 다음 쪽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실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 중 기억번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니은번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즉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됐다 3년 뒤에나 봅시다 하는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번 가설건축물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의 형질 변경, 2번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와 그에 필요한 범위의 형질 변경, 3번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과 그에 필요한 범위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가공, 개재 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그 중에 새로 올라간 게 가설 건축물과 공작물이죠. 그러세요. 동그라미 2번. 시설 사업이 시행된 때는 시행 예정일 3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해당 가설 건축물, 공작물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년 미집행이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10년 미집행인 경우입니다. 시설 결정해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10년이 지났다고요. 10년 지나도록 사업도 안 하고 있고 사가지도 않은 거죠. 이 사람은 건물도 못 짓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건물 못 짓는다. 이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땅, 어떤 땅이요? 지목이 된 땅의 소유자는 시행자가 사기를 기다린 거잖아요. 10년 됐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 이놈들아,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하면 얼마 안에 대답을 하고요. 6월 안에 대답을 하죠. 6월 안에 산다 안 산다 대답을 할 거고요. 매수 결정 통지를 하거나 매수 불허 통지를 할 겁니다. 매수 거부 못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매수한다고 했으면 매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몇 년 안에는 매수를 해야 되고요. 2년 안에는 매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개인이 관에 돈 낼 때나 관에서 개인에게 돈 줄 때나 뭐로 주고받는 게 원칙이요.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원칙. 그러니까 돈 없는 제일 불쌍한 동네 어디에서는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한 동네가 지방자치단체이죠. 거기는 두 가지 경우에 그러니까 종이딱지 주고 저 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다고 해놓고 2년 지나도록 사지 않으면 아니면 첫 방부터 못 사겠다고 했으면은 그러면 이놈들아 숨은 쉬게 해달라. 지 마음대로 당연히 지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죠. 뭘 받아서요? 허가를 받아서 63빌딩 지을 수 있다. OX X요. 도로 만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3층이야. 그러니까 공작물, 지붕 없는 공작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요 그림은 꼭 잡아두셔야 되고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먼저 첫 번째요. 기간. 그러니까 10년에 6월에 2년이죠. 그러니까 10년에 6월에 2년 또 한 덩어리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누구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만 그것도 몇 가지 경우에만 두 가지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은 허가받아 뭐 할 수 있다고요. 3330 할 수가 있다고요. 아까 가공개제는 몇 년 미집행이었고요. 2년 미집행 어찌고저찌고 가공개제 10년 미집행 어찌고저찌고 3330인 거죠. 됐습니다. 이제 문장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매수청구 요건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대인 토지 그러니까 건축물 다 매수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매수청구 말고요. 칠판이요. 시행자가 매수하러 들어간다고 치죠. 시행자가 매수할 때 그러니까 도로 만들려고 땅 사러 들어갔습니다. 땅만 사고 건물은 내비두나요? 옛날 초가집 그대로 놔둔 채로 도로 만들어요? 아니죠. 초가집도 돈 주고 사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토지 등 토지와 토지에 있는 모든 것 돈 되는 거 싹 다다 돈 주고 사가듯이 여기 이 사람도 토지 등 토지와 돈 되는 거 싹 다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그 지목이 대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소유자가 다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점 실시계획 인가 그에 상당한 절차가 행해진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실시계획 고시가 되면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 거죠. 시행자가 매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실시계획 발표가 있으면 시행자가 매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다 대고 땅 주인이 내 땅 사가라. 지금 땅 사러 왔다고요. 시행자가 매수하는데 매수 청구할 수는 없죠. 실시계획 그러니까 고시가 있으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 상대방 즉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점 그러니까 시행자 또 아니면 설치관리 의무자 그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시행자가 있으면 이놈아 10년 동안 뭐 하고 있냐? 시행자에게 또 아니면 시설에 대한 책임자, 설치관리 의무자 또 아니면 그러니까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에 6월에 2년이라고요. 기간 10년에 6월에 2년 매수 청구가 있으면 얼마 안에 대답을 하고요. 그러니까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가 되고 그다음에 통지했으면 그로부터 얼마 안에 매수를 해야 되고요. 2년 안에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10년에 6월에 2년 그 10년에 6월에 2년만 합쳐도 거의 20번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현금으로 매수하는 게 원칙. 점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국토계획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른다. 토지보상법이 무슨 법이냐면 공익사업대 땅 뺏는 법이고 공적 주체가 땅 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그 매수 가격은 그에 따른다. 그 셋째 줄이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 감정평가 집어넣어서 둘 이상 감정평가 가격을 평균해서 정한다고 돼 있죠. 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까 그런 토지보상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이요. 그러니까 어디 후진국의 경우에 토지보상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A 땅, 개인 땅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토지를 이쪽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토지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토지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행정청 쪽이라고 치죠. 행정청이나 공적 주체. 그러니까 이쪽이 개인. 그러니까 시세가 한 그러니까 3억 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얼마 주고 사온다고요? 후진국이요. 100억 주고 사오는 거죠. 경사 났습니다. 서로 다 해피하잖아요. 그러니까 3억짜리 땅 넘기면서 97억 그러니까 이익이 생긴 거죠. 혼자 다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47억 먹을 거고요. 50억 그러니까 바리바리 싸서
갖다 줄 거고요. 해피하죠. 행복합니다. 국민들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열심히 뭐 내고요. 그러니까 재산세 내고요. 아무튼 세금 계속 내고 있죠. 세금과 국세청도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뭐 해피합니다. 다들 해피한 거죠. 우리가 선진국은 이러면 안 되니까 무슨 법을 정해놨다고요? 토지보상법을 정해놓죠. 토지보상법. 그러니까 공익사업 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땅 뺏는 건 언제만 가능하고요. 공익사업 때만 뺏을 수가 있고 당연히 돈 주고 뺏어야죠. 그 가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종시청에서 그러니까 그 개인 땅 살 때 그건 협의에 의해서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얼마 주고 살 건지 그것들을 다 정해놓은 게 토지보상법이고 그러니까 셋째 줄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고 그 가격 평균 내서 산다. 그게 이제 선진국이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저런 불법적인 활동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매수 가격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서 처음 나왔지만 농지법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 땅을 100억 주고 사가는 그런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매수 가격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매수무자가 지방자산채이고 다음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점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점 부재부동산 그러니까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만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뭐 현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두 번째요.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는 그건 투기 냄새가 나잖아요.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회사 일하고도 관계가 없다고요. 그건 얼마까지만 현찰 주고 3천만 원까지만 현찰 주고 나머지 초과 금액은 강제로 딱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도시시설채권 상환기간 그러니까 이율 상환기간 몇 년 이내에서 상환하고요. 10년 이내에서 상환하고 뭐 이자는 지방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지방에서 알아서 정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 그러니까 매수거부 매수지연 때 처음부터 못 사겠다 아니면 매수지연 때 허가받아서 뭐 할 수 있다고요? 3330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 3층이야. 그러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야. 2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야. 뭐 괄호요. 뭐 띵까띵까 먹고 마시고 하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공작물 3330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괄호 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0년 미집행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채권 나왔고요. 그러니까 공법에 채권 4가지가 있는데 둘째 줄만 보시죠. 국토계획법에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개발법에 도시개발 채권, 개발법에 토지상환 채권, 주택법에 주택상환 사채가 있는데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비교하는 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각각 내용들을 다 꿰신 다음에 그때 비교하면 뭐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넘어가시죠. 48쪽이요. 그러니까 필요 없거나 10년 미집행인 거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하면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 기본 흐름은 아시는 게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얼마 전에 선거로 뽑았습니다. 대통령 견제하라고 뭐가 있는 거고요.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그러니까 입법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그러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게 됩니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방의 약속, 조례를 만드는 곳이 어디고요? 지방의회이고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뭐 세종시장, 그러니까 아니면 천안시장, 충남도지사 견제하라고 각각의 지방의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봤을 때 지금 이쪽 시설결정이 뭐예요? 시설결정하는 순간 건축물 공작물을 못 짓게 되잖아요. 개인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가장 센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돈도 없이 결정만 해놓고 한참 지나도록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것들 그냥 규제만 남겨둘 것 같으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놈들아 풀어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건 다음 쪽 굵은 6번이고 그 다음에요 굵은 5번은 지역 주민 대표가 이놈들아 풀어라 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표에서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 1번 소규모 시장 구수는 뭐만 결정할 수 있고요. 지지만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 결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시설 설치 결정도 할 수 없고 따라서 해제 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그런데 2번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지방의회에서 해제 공고하는 것은 국민생활권역에서 한다고요. 국토계획법 4글자 어디예요? 특광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가 5칸이죠.
다섯 칸요. 어디에서 시설 결정한 게 있습니다. 시설 결정을 누가 하냐면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고 시장 군수는 시설 결정한 적이 없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건 어디를 단위로 이루어진다고요? 두 번째 칸요. 특광시군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세 번째 칸요.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해제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역시 어디 기관 단위에서요? 특광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은 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제 결정을 하는데 특광시군에서 하면 좋은데 시군은 시설 결정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시장군수는 지 윗사람 누구에게요? 시장군수의 윗사람이 누구예요? 도지사이죠.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 올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건 지금 지방의회와 문제니까 이제 요 지방의회와 관계된 거니까 여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국토부 장관은 싹 빠지게 되는 거죠. 50만 이상 대도시장은 지가 직접 결정했으니까 지가 직접 해제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은 많지만 딱 요거 하나입니다. 시장군수는 뭐만 결정한다고요? 지지만 결정하고 시설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시장군수는 해제 결정도 할 수 없다. 끝. 그냥 그게 다예요. 답니다. 문장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군수는 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서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현황과 단기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옆에 큰 도로가 새로 났다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10년 미집행. 동그라미 2번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특광시군에게 도시계획설 결정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점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3번 해제 권고받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진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시댁은 해제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시설에 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점 소규모 시장군수는 시설 해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지 윗사람 누구에게요?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한다. 해제 결정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시설에 해제 결정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 결정 해제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설 등에 대해서 최초로 지방의회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해제 권고를 하는 거지 뭐 지방 동급에서 권고를 하는 거지 저기서 해제 명령을 때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해제하라고 했어도 안 풀고 계속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동그라미 5번 2년마다 보고한다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요. 굵은 6번은 워낙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제 주민이 땅 주인이 이놈들아 내 거 빨리 풀어달라 얘기할 수 있게 된 게 있습니다. 10년 미집행이고 집행계획 없으면 도시계획설 결정에 대한 해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그림에서요. 그 도시군관리계획에 저쪽을 잠깐 보시죠. 도시군관리 저 앞에요. 도시군관리계획 자리가 책 11쪽이요. 11쪽에 입안과 결정이 있습니다. 회사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요? 기한에서 위에서 뭘 하고요? 결제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국토계획법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입안에서 위에서 뭐 한다고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 계속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11조 4절 굵은 1번 입안 결정 양과 1번 입안 동그라미 1번 누가 입안하는 게 원칙이요? 특광시군이 입안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국토부 장관이. 그 다음에 경기도 10개 시군에 짓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죠. 양과로 2번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거고 시장군수는 뭐만 결정할 수 있고요.
지지만 결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뭐 5가지는 국가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계획 세워서 지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올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시설에 대한 거고 또 이 상하 관계가 있으니까 시장 군수와 여기에서 시장 군수와 그러니까 도지사 요 흐름을 보시는 게 그러니까 요걸로 뽑아서 보시자고요. 그래야 돼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천안시는 대도시장이니까 지가 직접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충남, 그러니까 아산시 시장은 도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만, 충남 아산시장은 도로 결정은 할 수가 없죠. 아산시장은 뭐만 결정하고요? 지지만 결정할 수가 있다고요. 제일 아랫줄이요. 그러니까 지지만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계획은 세우지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게 뭐고요? 입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하는 게 뭐고요? 결정이 있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그러니까 이제 먼저 첫 번째 여기부터 밟아가는 거죠. 여기다 얘기하고 안 되면 여기다 얘기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얘기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아까 보시던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49쪽이요. 그러니까 49쪽.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이고 어찌고 저찌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제 이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칠판요. 이반한 사람에게 해제 이반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요? 시군에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3월 안에 해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제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줄이요. 토지 소유자는 이제 칠판요. 그 다음 이제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세종시여서 이 가닥이 잘 안 잡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아산시로 잡아보자고요. 아산시이고 그러니까 충남도가 있죠. 그냥 개통을 밟아 올라간다고요. 우선 누구한테요? 아산시장에게요. 안 되면 어디예요? 충남도예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국토부에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했고요? 아산시장은 뭘 했어요? 입안을 했고 충남도지사가 뭐 했고요?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 토지 소유자가 첫째 줄, 그러니까 시장 군수에게 해제 뭘 신청하고요? 그러니까 표를 지금 이 표를 네 줄이라고 보시자고요. 예, 49쪽 그 표를 네 줄이라고 하겠습니다. 표의 첫째 줄이요. 첫 번째 네모에 셋째 줄, 넷째 줄 신청, 셋째 줄 뭘 신청하는 거예요? 뭐 여기야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칸이 이래서요. 표가 네 줄입니다. 하나, 저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표가 하나, 둘, 셋, 네 줄이죠. 네 줄의 첫 번째 줄, 첫째 줄에서요. 첫 번째 칸, 그 첫 번째 네모에 셋째 줄, 넷째 줄에서요. 처음에 뭘 신청한다고요? 해제 이반 신청을 한다고요. 칠판이요. 여기서부터 입안에서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시장 군수에게 뭘 신청하고요? 해제 이반 신청을 하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줄, 첫 번째 칸,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신청하는 거고요? 해제 결정을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셋째 줄, 여기서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셋째 줄 뭘 신청하고요? 해제 심사를 신청한다고요. 그러니까 건 자체가 다른 건 아시죠? 됐고요. 첫째 줄이요. 해제 이반 신청 들으면 얼마 안에 대답하고요. 3월 안에 대답하고요. 둘째 줄 해제 결정 신청 들으면 얼마 안에 대답하고요. 2월 안에 대답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셋째 줄 해제 심사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칠판요. 그러니까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로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세종으로 얘기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산시를 했다고요. 시장군수, 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첫째 줄 시장군수에게 뭐 신청했고요? 해제 이반 신청, 해제 이반 신청이요. 둘째 줄 도지사에게 뭐 했고요? 해제 결정 신청. 셋째 줄 누구한테요? 국토부 장관에게. 셋째 줄 제일 끝에 국토부 장관 써져 있잖아요. 국토부 장관에게 뭐 신청한다고요? 해제 심사 신청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그러니까 아니다, 그건 필요하다, 유지 결정을 유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랫사람 보고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죠. 그러면 결정권자는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보셨으면 됐고요. 그러니까 글자 생략하죠. 그러니까 다음 장 와서요. 그러니까 51쪽이요. 51쪽에 굵은 7번 시설 결정 해놓고 몇 년 미집행이면, 그러니까 20년 미집행이면 꽝 된다고요. 20년 되는 날이요? 되는 날이 아니라 20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7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고실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시설 결정은 고실부터 20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부지에 대한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설 부지 결정되면 건물 못 짓는다고요. 궁금하죠. 3년 내에 착공 일정, 2년 미집행, 10년 미집행, 그러니까 10년 미집행, 10년 미집행 두 가지가 더 있었고 20년 미집행까지가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됐습니다. 다음 쪽 오시고요. 그러니까 52쪽에 이제 6장 3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로 만드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만드는 사업, 문화센터 만드는 사업 등등을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사업. 그러니까 표가 옆으로 4칸, 첫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요. 공익사업 3가지가 있죠. 7번 보시면 용용용 입지 기계정에서요. 그러니까 용용용 땅바닥에다 이름 붙입니다.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 행위 제한 하려고 하는 거죠. 입지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면,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도면을 내면 그러니까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는 게 있죠. 이게 단지가 구역, 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과 계획, 지구 단위계획 구역과 계획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정이 있죠. 기계정. 기반시설, 도로 만든다. 근데 기반시설, 사람 사는데 53가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디다 뭘 만들겠다. 결정하면 뭐가 됐고요? 도시군계획 시설이 됐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거죠. 개발사업, 정비사업, 족보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있는데, 그러니까 개발사업, 정비사업까지 국토계획법에 넣어놓으면 너무 뚱뚱이가 되니까 개발법 따로 빠져있고 정비법 따로 빠져있죠. 족보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4칸, 첫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요. 도시군계획 사업, 공익사업 3가지가 있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 찾으셨나요? 예,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은 행정계획 2개, 3개 확정한 후에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표의 둘째 줄이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시설 사업은 첫 번째 계획, 지금 뭐로 위치를 결정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 결정한다. 마르고 닳도록 나왔었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고 그 위치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되죠.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뭘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설계도를 뭐라고 하고요?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계획 선에서 뭘 받고요? 인가를 받죠. 위치 결정 누가 했어요? 국시대. 설계도 결정 누가 하고요? 국시대.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땅을 다 돈 주고 사서 그러니까 거기다 도로를 만드는 거죠. 돈 주고 샀잖아요. 끝났죠. 땅 주인 땅값 다 줬잖아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설마 도로 만들어서 옛날 땅 주인에게 도로 2평, 3평 끊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권리 변환이 아닌 거죠. 돈 주고 사서 끝났고 도로 끊어서 주는 거 아니죠. 권리 변환 계획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으로만 가니까 내용은 사업은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그 셋째 줄 지금 보신 시설사업 그걸 이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결정하죠. 대상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도로를 낸다. 그러니까 위치를 결정했고요. 위치 결정 뭐로 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누구였고요? 국시대, 원칙, 시댁, 경부고속도로, 국토부 장관도 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이제 시행자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그 동네를, 그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결정되어 있죠. 위치는 결정되어 있고, 그 도로를 중앙 분리대인지 중앙 분리선인지,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 자동차 전용 도로인지 그건 이제 여기서 결정됐을 거고요. 인도가 있다면 인도는 어떻게 만들고, 가로수는 뭘 심을 건지 등등등, 설계도를, 도로 밑에 파이프는 뭘 집어 넣을 건지 다 있겠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뭐라고 하고요? 실시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다 도로 만든다. 누가 결정했어요? 국시대. 설계도 결정. 멋지네. 화이팅. 잘 만들어봐. 화이팅. 누가 결정할 거고요? 국시대가 결정하는 거죠. 설계도가 결정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면 되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콘크리트 붓기 전에 우선 뭐부터 해야 되고요? 다 매수부터 해야 되죠. 매수부터 하고, 매수하는데 그러니까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매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등등 하고요. 이 강제 매수를 두 글자 뭐라고 하는 거고요? 수용이라고 합니다. 도면대로 콘크리트를 다 붓고 그다음에 불도저 엔진 끄고 집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준공 검사를 받아야죠. 그리고 공사 끝 발표가 있어야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계획 2개를 세우고 사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쪽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또 첫 번째 계획, 도시군관리 계획은 첫째 주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 결정. 도시군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냥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도시군계획설 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어디 외곽 나가시다가 자주 보는 거잖아요. 무슨 고속도로 공사, 큰 입간판들 세워놓죠.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그런 거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400km를 한 번에 할 수 없고요. 또 수도권에 보면 전철 공사할 때 무슨 몇 공구 그런 것들 다 있죠. 시행자가 쪼갤 수 있다고요. 그 아래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공익사업에서 그 위치 결정을 누가 하고 또 누가 분할 결합할 수 있는지가 있죠. 두 번째 칸요. 그러니까 시설 사업은 위치 결정 누가 했고요? 국시대가 위치 결정했죠. 누가 쪼갤 수 있다고요? 다시요. 표가 옆으로 4칸이죠. 4칸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이요. 공익사업에서 누가 위치를 결정하고 누가 분할하거나 결합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시설사업에서 시설 부지, 그러니까 둘째 줄 누가 위치를 결정했고요. 국시대가 위치를 결정했죠. 세 번째 줄, 그 두 번째 칸에서 그러니까 셋째 줄 누가 쪼갤 수 있다고요? 시행자가 쪼갤 수 있는 거죠. 설마 무슨 도서관 공사하고 도로 공사를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결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칸 개발사업, 개발구역, 위치결정 누가 했고요? 국시대, 분할 누가 하고요? 국시대, 결합 누가 하고요? 국시대가 합니다. 네 번째 칸 정비사업은 이제 법 바뀌었으니까 거기 가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굵은 2번, 그러니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4가지 누가 있다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 거죠. 그건 첫째 주에도 봤었고 그런 기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칸요. 국가, 지방은 뭐고요? 행정청.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은 뭐고요? 비행정청. 세 번째 칸요.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뭐고요? 공적 주체. 그냥 그 다음에 민간은 민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지방, 칠판요. 관청요. 그러니까 장관, 시도사, 시군구, 국가, 그 다음에 특광도, 시군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국가고 이게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거죠. 그래서 그대로요. 첫 번째 칸에 있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을 두 번째 칸 지방을 바꿔서 쓰자고요. 지방이 뭐예요? 광역에
특별지방시 도가 있고 기초에 시군 구가 있죠. 지방이 두 줄이라고요. 우리 주소요. 그겁니다. 구청장은 뭐고요? 쓰레기인 거죠. 그러면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이니까 누가 하는 게 원칙이요?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나머지들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네 번째 칸, 그러니까 시설사업은 괄호 없는 것 누가 하는 게 원칙이요? 네 번째 칸 시설사업에서요. 그러니까 칸 짚으셨나요? 예, 네 번째 칸요. 줄이 아니고요. 시설사업에서 괄호 없는 국토계획법 그냥 이거죠.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냥 8글자요. 국토계획법입니다. 8글자, 4글자 줄이면 뭐예요? 특광시군인 거죠. 국토계획법입니다. 누구라고요? 특광시군입니다. 네 번째 칸에서 시설사업이니까 국토계획법에 있는 시설사업이니까 괄호 없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요?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칠판요.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하는 게 낫겠고요? 국가요. 경기도 10개 시군 누구요? 도지사요. 도로공사도 그러니까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도 있는 거죠. 됐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끝났고요. 국토계획법은 누구라고요? 특광시군인 거죠. 53쪽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행정청도 할 수 있고 행정청 중에서도 누가 하는 게 원칙이요?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경부고속도로 국토부 장관, 경기도 10개 시군, 도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할 수가 있죠. 행정청이 아닌 자가 뭐라고요? 칠판요. 네, 행정청이 아닌 자, 비행정청 두 덩어리 뭐와 뭐가 있고요? 공기업, 민간이 있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관청도 아닌데 공익사업을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관청이 아닌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그러니까 시행자로 그러니까 지정을 받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 중에서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6글자 괄호 뭐고요? 민간 수용 요건이죠. 그러니까 수용은 그러니까 우리 시험공법에 딱 두 번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있고요? 시설사업 때 수용이죠. 그 다음에 개발사업 때 수용이 있죠. 뭐 정비사업의 수용은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찌끄만 땅 그건 이제 돈 주고 가져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억지로 거기서는 정비법에서는 취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수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두 가지가 있다는 건 52쪽 표에도 있어요. 52쪽 제일 위에 표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표에 표가 4칸, 네 번째 칸이 무슨 계획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위치 결정, 세 번째 칸 설계도 결정, 네 번째 칸 무슨 결정이요? 권리 변환하는 거죠. 그런데 시설사업은 그러니까 옛날 땅주인한테 도로 2평, 3평 끊어주나요? 아니죠. 돈 주고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죠. 수용으로 끝난 겁니다. 개발사업에 뭐도 있고요. 수용 방법도 있는 거죠. 환지 방법도 있고 정비사업은 환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수용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점점 그 52쪽 제일 위에 표에 있는 점점 두 가지요. 시설사업은 당연히 수용이고 수용 방식의 개발사업은 수용으로 하는 거죠. 그때는 바꿔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수용은 시험공법에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오는 겁니다. 다음 쪽 와서요. 53쪽에 동그라미 3번.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즉 민간 수용 요건. 시험공법에 딱 2번인데 그 2번 가지고 2, 4, 6, 7번 나왔지만 시험 7번 나온 것 중에서 그 3분의 2, 2분의 1 숫자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다고요. 칠판요. 요걸로만 시험에 나온 겁니다. 민간 수용 요건이라고요. 민간 수용 요건으로만 7번 나온 겁니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국가가 시설사업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OX. X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시설사업 하려면 일정한 요건 갖춰야 된다. OX. X요. 도로공사 사업하려면 일정한 요건 갖춰야 된다. OX. X인 거죠. 누구만요? 민간만요. 그걸로만 7번이라고요. 숫자 갖고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줄 아시냐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자, 공적 주체와 민간 수용 요건이라고요. 그래서 셋째 줄 동그라미 3번, 셋째 주점.
행정청, 공공기관 등 공적 주체가 아닌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설사업 대상,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행정청, 공기업, 그러니까 요건 갖추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예, 뭐가 민간, 주식회사들이요. 민간으로 주식회사, 천안논산, 민작고속도로 등이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청 처분에 대해서는 그 상급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 즉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아래 그리며 행정처분 있는데요. 여기는 이 민간도,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은 아니죠. 행정청은 아니지만 공익사업 시행자로 확정이 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들도 행정청으로 보고 행정청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공익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공기업 민간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 그러니까 쟁송으로 갈 수가 있죠. 그들의 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셋째 줄 행정소송은 당연히 어디에 하는 거고요? 법원에 하는 거죠. 행정법원에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그러니까 주로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직근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직근 상급청에 바로 위 상급청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법에 몇 군데 따로 정해져 있고 그 처분청에 그러니까 불허가 때린 처분청에게 이의신청하는 건 따로 특별히 정해져 있을 때만 하고 그게 아니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행정심판 대신에 이의신청이 있는 거고요. 행정심판, 얘가 이랬대요 라고 누구한테요? 상급청에 얘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그 아산시장 처분에 대해서 대들고 싸울 때 법원 소송 갈 수도 있고 행정심판은 어디예요? 도에, 충남도에 하는 거죠. 뭐 자주 여기는 깔끔한 동네니까 그런 거 별로 그런 프랜카드도 없어요. 근데 뭐 제가 살고 있는 후진 동네 가 보면 프랜카드 아무데나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 도장 받아서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요일 저녁 되면 이제 막 길거리가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러니까 공무원들 일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밤 해서요. 금요일 밤 해서 그러니까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제 월요일까지 그 이틀 동안에 사람들이 보잖아요. 불법으로 프랜카드 붙여놓으면. 그래서 어느 시에서는 프랜카드 잘라다 갖다 주면은 얼마더라? 3만 원인가 5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뭐 워낙 그 뭐 불법 그러니까 그 프랜카드를 많이 붙여놓으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 프랜카드 한교된 게 가끔 어디 보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음주운전해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행정처분이죠. 그거에 대해서 불복이라기보다도 이제 사정을 해서 좀 줄여주세요. 뭐 이제 그런 이의신청 대신 해줍니다. 뭐 그런 이제 업체들 가끔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동네는 그런 거 없고요. 그런 걸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게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더 보시죠. 그러니까 아산시장 처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요? 충남도지사 도에다가 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처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요? 국가, 중앙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요.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상급청이 없죠. 그러면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를 찾아내라고요. 그러니까 상급청이 없다고 버티지 말고 그러니까 네 윗사람 누구요? 찾아보자고요. 이들을 시행자를 지정한 자, 이들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상급청으로 보고 그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셋째 줄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 즉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되들고 싸울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 갖고 4번이 나온 겁니다. 굵은 3번이요. 이제 실시계획 써내서 설계도 확정하고 사업을 하게 되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실시계획에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포함된다. 7번 보시죠. 다 사야 남의 개인 땅에다가 도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였고요? 도시군관리계획 때는 시설의 종류명칭, 위치, 규모를 정하는 거였지
여기 개똥이가 땅 얼마나 갖고 있는지, 소똥이 땅 누구 땅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소유권이 뭐가 있고, 저당권, 임차권 뭐가 있고, 건물은 뭐가 있고, 개가 메어져 있는 개집은 몇 개가 있고, 개가 메어있지 않는 빈 개집은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배나무, 사과나무 뭐뭐가 심어져 있고, 조사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때는 그냥 선긋기 바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없고요.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 목록이, 그러니까 수용, 여기 요 안에 돈 되는 거 싹 다 정리를 해놔야 그걸 매수를 할 거죠. 그러니까 수용 대상, 그러니까 토지 등의 목록은 무슨 계획에 포함된다고요?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위치 결정, 칠판요. 위치 결정 누가 했고요? 국시대. 시행자가 설계도 써냅니다. 설계도 결정 누가 하고요? 국시대가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을 인가한다는 거고요. 뭐 동그라미 3번 실시계획 인가 절차, 어지간한 계획,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계획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뭐요? 공람 절차 거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그러니까 건축법에 건축허가 등 27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영어로 뭐라고 하고요?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것만 갖고도 여기서는 안 나오고요. 다른 데서 많이 나옵니다. 한 방에 처리해준다. 이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보면요. 어디에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공사를 할 때 휴게소 있어요? 없어요? 휴게소 있죠. 휴게소. 그러니까 거기서 뭐 드시고요? 그러니까 그 알감자 여기서 나와 가끔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핫바 뭐 이제 그런 거 드시기도 합니다. 사람들 뭐 드시라고요. 편히 좀 끌고 그러니까 쉬어 가시라고요. 졸리면 좀 주무시고. 사람만 먹으라고요? 자동차도 먹으라고요? 자동차도 밥 먹어야죠. 자동차도 밥 먹으라고요. 차가 띵동 띵동 배고파요 밥 줘요 몇 킬로까지 가요? 30킬로까지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불 띵동, 그러니까 연료 게이지요. 띵동 거리도 30km는 갑니다. 30km는 간다고요. 그러니까 휴게소는 몇 킬로마다 있어야 돼요? 30km마다는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도로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시설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휴게소에 지붕 있죠. 만약에 이 한방에 처리 다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 그다음에 아니면 뭘까 간주 뭐 이런 얘긴데요.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 지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손대는데 땅바닥 손대서 도로를 만들 거잖아요. 땅바닥 손대는 거니까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 만들 땅에 그러니까 논밭 포함되어 있으면 농지법에 농지 전용 허가도 받아야 될 거라고요. 나무 심어져 있으면 산지 전용 허가도 받아야 될 거고요. 대한민국 땅바닥에 대한 법 300개, 건물에 대한 법 100개가 있습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는데 한 30개 법이 걸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시행자가 30개 도장 다 따로 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받으러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문제는 뭐예요? 저쪽 도장부터 받아오세요. 그래서 산지과 갔어요. 저쪽 지적과 도장부터 받아오세요. 지적과 갔어요. 농지과 도장 받아와야죠. 농지과 갔어요. 산지과 도장부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돌리고 무슨 뭐 돌리고 난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복잡한 거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원스톱 서비스 이 규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칸 몇 가지까지는 한 방에 넣을 수가 있다고요. 27가지까지는 한 방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칸 누구에게요?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요. 그러니까 27가지 서류를 다 넣은 거죠.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하는 사람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사람이지 농지전용 책임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칸 농지전용 책임자랑 뭐 하고요?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을 협의라고 하는 거죠. 산지전용 책임자 등하고 협의를 합니다. 네 번째 칸 모두 통과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는 거죠. 네 번째 칸 하나라도 부결되면 실시계획 인가요? 불인가요? 불인가를 내주는 거죠. 네 번째 칸 모두 통과됐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칸 서류 다 냈죠. 세 번째 칸 관청에서 검토 다 끝났죠. 다섯 번째 칸 농지전 허가를 또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7개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행자는 편해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표 갖고도 많이 나오는데, 뭐 이것도 역시 저번에 아까 얘기했던 대자, 중자, 소자인 거고요. 아니면 어느 한정식집, 매란 국죽, 뭐 그 코스, 뭐 그걸 떠올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섯 번째 칸,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땅바닥 손대는 걸, 지금 표가 네 줄이죠. 다섯 번째 칸 셋째 줄, 땅바닥 손대는 것은 두째 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아야 되고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칸 셋째 줄, 땅바닥 손대고, 거기다 지붕 있는 것까지 얹으려면, 두째 줄, 무슨 법이요?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여기서는 말장난, 뭘 받아야 되고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죠. 첫 번째 칸 셋째 줄, 땅바닥 손대고 지붕 있는 걸 올리는데 거기다 집이 30채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무슨 법에 의해서요? 주택법에 의해서 뭘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아야 되고요?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셋째 줄 보시면 대자, 중자, 소자 아시겠죠? 셋째 줄 다섯 번째 칸은 뭐만 하고요? 땅만 손대고요. 세 번째 칸은 건물 지붕 있는 걸 올리는 거고요. 첫 번째 칸은 거기다 30채까지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자 처리됐으면 중자, 소자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자 처리됐으면 대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OX, X인 거죠. 그거고요. 그래서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용검사 대자를 받으면 건축법의 건축허가 사용 승인 중자 또는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나 준공검사 소자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 건축허가 사용 승인 중자 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준공검사 소자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고, 거꾸로는 안 되죠. 중자 시켜놓고 왜 전복짐 안 나오냐고 땡깡 피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다. 이게 의제효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사업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잠깐 쉬고, 뒷 내용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